네. 8월에도 여전히 종목 장세가 펼쳐질 것이다. 종목에 대한 투자 의견 많은 분들이 또 주고 계신데요. 유망 종목 또 심도 깊게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종목 공감 IM투자증권 영업부 이수철 이사와 이번 시간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항상 유망한 기업 가지고 오시는데 오늘은 어떤 기업 가지고 오셨어요? 일단 지금 사람들이 웰빙이다, 친환경이다 그러면서도 정부 정책과 관련된 공통분모를 찾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정부 정책 수혜도 받고 친환경 제품으로 안정적인 성장성을 지니고 있는 기업을 하나 소개시켜드리고자 합니다. 네, 어떤 기업일까요? 효성 ONB라고 하는 기업입니다. 네, 어떤 기업인지 소개부터 해주시죠. 네, 효성 ONB는 1984년도에 효성 농산으로 설립이 되어서 2008년도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기업입니다. 그 폴리에스터 섬유 같은 것 만드는 효성이 아니고 효성 ONB는 그 유기질 비료 생산업체로서 금년이 창업 30년이 되는 해로서 국내 유기질 비료 시장의 점유율 1위 업체다라고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이제 WTO나 FTA 등 농산물 시장 개방에 대응해서 그 토양 환경을 보존하고 지력을 증진하는 목적으로 유기질 비료나 퇴비의 사용량을 적극 권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정부 정책의 수혜를 받고 있다라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친환경 제품이다라고 볼 수도 있을 네네. 것 같아요. 이 유기질 비료가 일반 비료와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다른 점이 있길래 이렇게 친환경 제품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네, 일단 비료의 종류를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화학주 비료하고 이제 유기질 비료가 있는데 그 유기질 비료를 갖다 대분을 하면은 유기질 비료라고 하는 것은 화학 비료나 농약 성분이 전혀 없는 그래서 이제 100% 유기질로 구성된 비료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 비료보다도 그 원가가 약 3배 정도 되는 고가의 제품이고, 그 다음에 이제 무농약 비료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무농약 비료는 화학 비료가 좀 섞여 있습니다. 화학 비료 성분이 50% 이하로 섞여 있으면서 농약이 첨가되지 않은 비료가 무농약 비료이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이제 저농약 비료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저농약 비료라고 하는 것은 농약이 들어갔다는 이야기죠. 그 화학 비료하고 농약 성분을 합쳐서 50% 이하가 섞여져 있는 것을 저농약 비료라고 하는데 지금 시장에선 저농약 비료가 가장 많이 사용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정부가 친환경적인 것을 강조하다 보니까 2015년도서부터는 이러한 저농약 제품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유기질 비료를 만드는 효성 ONB의 성장성이 기대되어지고 있는 국면입니다. 네, 그렇다면 사업 부문이 100%이 유기질 비료로만 구성이 되어 있는 건가요? 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네. 네. 그래도 유기질 비료도 종류가 좀 있을 것 같은데요. 네네. 어떨까요? 일단 그 유기질 비료, 그러니까 매출 사업 구성을 봤을 때 첫 번째 매출 비중이 가장 높은 비료는 혼합 유박이라고 하는 비료입니다. 그 펠렛 형태인데 펠렛이라고 하는 거는 입상화한 무슨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요? 조그만 그 벽살처럼 그렇게 만든 제품인데 네. 그것이 현재 매출의 약 67%를 차지하면서 과수나 원예, 수도작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수도작이라고 하는 게 좀 생소하실 수 있는데 물 숫자에다 끓여들일 도, 그래서 물을 끓여들여서 재배하는 그러니까 벼농사라고 이해를 하시면 쉬우실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매출을 구성하고 있는 게 첫 번째 매출은 혼합 유박이었었고요. 두 번째 매출 구성은 혼합 유기질 비료입니다. 그 전체 매출의 20% 차지하고 있고 똑같이 과수나 원예, 수도작에 활용할 수 있고요. 세 번째로 이제 유기복합 비료가 약 7.5% 정도 차지하고 있는데 이 유기복합 비료 같은 경우는 왜 복합이냐 하면은 천연 광 물질이 함유가 되어 있기 때문에 수도작 전용으로 좀 특화시켜서 만든 제품입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기타 매출이 약 6%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 성장성이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그리고 이 밖에도 투자 포인트는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좀 정리를 해 주시죠. 일단 첫 번째로 이 회사의 안정적인 성장이 좋다는 것이죠.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유기질 비료 시장이 최근 들어서 매년 20% 이상의 안정적인 고성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농업의 구조상 이 사용 자재 전환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의 공산품이나 그런 것들은 경기 변동에 대해서 상당히 영향을 많이 받는데 농업과 관련된 것은 안정적인 성장을 보여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국내 시장 점유율 1위로서 그 동부한농이나 풍농, KG케미칼, 남해화학 등과 과점 형태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효성 ONB 같은 경우 상당히 가격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어서 일종의 진입장벽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원가 경쟁에서 상당히 강하다는 것이죠. 이 시장에 신규 진입하려고 하면은 기시버
을 투자해야 되기 때문에 만만치 않다는 것이죠. 가격 경쟁력을 보유하고 올 수 있는 그 노하우는 스리랑카의 현지 법인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기질 비료로 쓰이고 있는 재료를 갖다 스리랑카에서 30% 이상 조달을 하기 때문에 원가 경쟁에 유리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지금 보면은 기존에 그 과수 쪽이 특화되었던 것이 사실 농작물 시장 중에서 가장 큰 것은 밭작물 그리고 논작물이겠죠. 이쪽으로 성공적인 진출이 되어지기 때문에 안정적인 성장이 기대되어진다는 것도 저희가 짚어봐야 될 거고요. 그리고 방송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2015년도서부터는 전농약 비료의 사용이 금지되기 때문에 이런 유기질 비료를 생산하고 있는 효성 OMB의 수혜가 기대되어지고 있는 국면입니다. 네, 오늘 또 코스피 시장에 효성이 아주 큰 폭으로 오르고 있는데 효성과는 상관이 없는 네. 효성 OMB 역시 오늘 또 1.4% 비교적 큰 폭으로 오르고 있거든요. 최근에 주가도 계속해서 저점을 찍고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워볼까요? 네. 일단 그 효성 OMB 같은 게 기술적으로 지난 7월 4일 장중 저점 6,240원서도 단기 급등하는 형태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보면은 그 내용을 보면은 시총이 430억 원으로 좀 가벼운 종목이기 때문에 가볍게 올라왔고요. 그리고 이제 주봉상 기술적으로 놓고 봤을 때 주봉상으로 장기 저항대를 돌파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은 그 공시 내용들을 봤을 때 상당히 재미있는 부분들이 좀 보이는데요. 자기 주식을 20만 주 처분을 했는데 직원 성과급으로 주식이 매급이 되었죠. 그래서 시장이 크게 우려가 적다라는 것도 저희가 좀 봐야 될 것 같고, 또한 그 최대 주주 변화가 된 공시가 있습니다. 네. 5월 29일 최대 주주가 박태환에서 박문현으로 지분이 증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주주 지분 증여까지 끝난 국면이기 때문에 주가가 좀 더 탄력적이지 않나 보여졌었고요. 주봉을 놓고 봤을 때 지금 큰 무리는 없다고 보여지고 6월 결산 법인입니다. 그래서 3분기 매출이 약 110억, 4분기 매출이 약 140억으로 예상되어지고 있고 영업이익률도 시장의 안정적인 지위로서 20% 이상 나오고 있는 여태까지 시장이 잘 알려지지 않았었던 기업이죠. 그래서 단기간에 좀 급등을 하였는데 분할 매수 관점에서는 큰 무리가 없으실 것 같고요. 목표가로서는 그래도 전 고점을 넘기는 9,000원, 손절가는 종가 기준으로 7,000원 대응하시면 유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유기질 비료 생산 업체 효성 OMB에 대해서 오늘은 구체적으로 알아봤습니다. 함께해 주신 분은 IM투자증권 영업부의 이수철 이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